이번에는 오픈젤 머티리얼 쉐이더에서 좀 이름 타이틀은 저걸로 하긴 했는데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쉐이더 머티리얼 오픈젤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오픈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그래픽 라이브러리 개념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유니티 잡학사전 쓸데 없어야 되잖아요. 쓸데 없는 거였습니까? 네, 쓸데 없습니다. 쓸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했는데.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쓸데 있어지니까. 그래서 줄여서 알쓸 유잡. 하나, 둘, 셋. 후! 머티리얼랑 쉐이더랑 뭐가 달라요? 아니면 왜 드로우콜 아니면 왜 느려져요? 그리고 에디터에서는 렌더링이 잘 되는데 빌드에서 띄우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아니면 아이폰에선 잘 돌아가는데 안드로이드를 띄우니까 막 그래픽이 깨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엔지니어라면 예전에 엔지니어라면 뭐 이제 격동의 70년대라든가 민주 80년대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야 게임 엔진이 되게 잘 갖춰져 있고 툴셋도 되게 잘 만들어 있고 맞아요. 특히 유니티 같은 그런 툴이 되게 엔진이 환경이 좋은데 예전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다 생 코딩해서 엔진을 만들었을걸요. 다이렉텍스. 그렇죠. 그런 걸 직접 써서 이런 렌더링이라든가 그래픽처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게임의 엔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툴셋이 잘 된 게 아니고 완전 다 코딩 기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한데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룬 내용들을 뭐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개념들을 알고 나면은 많이 시작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더 깊이 들어서 최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TA로 테크트리를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렌더링 엔지니어 쪽으로 변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깊게 들어야 될 때는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조금 젊은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그러니까 머티리얼랑 쉐이더랑 그래서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저 우측에 보신 것처럼 머티리얼 있고 이 머티리얼 속성 중에 하나가 쉐이더로 돼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랑 쉐이더랑 다른 거구나라고 어렴풋이 알고 계신데 뭐 다른 엔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툴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저는 구분 없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딱 처음 다른 거 쓰다가 유니티로 넘어오셨을 때 저런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니티는 멀티 플랫폼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을 하면은 아이폰도 띄울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띄울 수 있고 맥, 윈도우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다 커버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요 네 가지니까 이 네 가지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M1 칩이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말리랑 스냅드래곤 있고 그리고 뭐 인텔 GPU 쓰는 경우 아니면 엔비디아 GPU, AMD GPU 이런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를 거쳐야 되는데 이 GPU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GPU별로 이 벤더도 다르기 때문에 뭐 레스터도 다르고 만약에 이 IOCTL 이 명령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드라이버가 있긴 하지만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거치고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래픽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메탈이라든가 오픈젤 아니면 오픈젤도 오픈젤 ES 있고 그냥 오픈젤 있고 그리고 뭐 다이렉텍스라든가 볼칸이라든가 뭐 메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아니면 뭐 그래픽 AP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오픈젤을 할 때 저 GL이 그래픽 라이브러리 줄여서 G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픽 라이브러리 아니면 그래픽 API들이 이런 다양한 칩셋들을 다 자기가 알아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런 그래픽 API들이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이런 칩셋하고 직접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그래픽 API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 것도 지원할 수 있고 인텔 것도 지원할 수 있고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니티는 이런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을 또 한 단계 더 레이어 얹어서 이런 것들 유니티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또 이런 뭐 메탈, 오픈젤 이런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유니티로 한번 개발하면 유니티가 알아서 메탈도 지원하고 오픈젤도 연결하고 뭐 다이렉텍스도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니티만 이용하면 한 번의 개발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에디터에서 쓰는 그래픽 라이브러리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안드로이드에서 띄웠을 때는 오픈젤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벌칸을 쓰던가 아니면 아이폰에 띄웠을 때는 메탈을 쓰던가 그런 식으로 우린 유니티란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개발했지만 실제 디바이스에 띄웠을 때 사용하는 그래픽 API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디터에서는 잘 나오는 게 뭐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잘 나오는 게 아이폰으로 했을 땐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이런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로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게 오픈젤, 뭐 계열, 이 오픈젤 ES라든가 그런 오픈젤, 벌칸, 메탈, 다이렉텍스 이런 네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보시면 설명들 다 보시면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이에요. 키워드가 결국 멀티 플랫폼 그래픽스 API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API들이 이제 하나의 칩셋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멀티 플랫폼으로 알아서 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래픽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니티에서 세팅을 할 때 이 플레이어 세팅 보시면 오토 그래픽 API도 있고, 아니면 이걸 체크를 풀면은 내가 직접 어떤 API들을 사용할 건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이드를 드리는 게 오토 그래픽 API를 하면은 자동이니까 되게 심플하긴 한데, 이런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뭐 패키지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에 올렸을 때 막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그래픽 API를 좀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하거든요. 최적화라든가 그런 측면으로는. 그래픽 API라는 건 다 얘가 다르긴 하지만 뭐 칩셋도 다르고 뭐 세부 명령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렌더링 파이프라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공통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만약에 화면을 뭔가 디스플레이 해야 된다.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이 화면이 한 번에 뿅 하고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에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거치면서 맨 처음에는 배경을 한번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하나 렌더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를 렌더링하고, 이번에 또 배경을 렌더링하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 디버그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오브젝트를 그리면서 한 번의 씬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이런 그래픽 파이프라인 아니면 렌더링 파이프라인 이런 과정을 거친데요. 오늘은 쓸모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한 프레임 렌더링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카메라도 연산하고, 라이팅도 세팅하고, 뭐 프로젝션하고, 클래핑하고, 그다음 뭐 뷰포트 연산하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우리가 GPU를 사용하고 CPU 이런 개념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또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게, C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있고 GPU에서 메모리 사용은 다 따로 있어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물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원칩으로 해서 하나의 하나의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논리적으로 이걸 영역을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직 짜고 예를 들면 막 가비지 컬렉터라든가 그런 개념들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C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고, 우리가 뭐 텍스처, 쉐이더, 메쉬 이런 데이터들은 다 GPU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앱을 로딩했을 때 다 하드디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SSD라든가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플래시 디스크라든가 그런 데들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앱을 띄우면은 그걸 CPU 메모리 읽고 와서, 그리고 GPU에 넘겨준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GPU를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메모리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에 쉐이더, 메쉬 이런 데이터들 다 이미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의 렌더링 하기 위해서 이 렌더 상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 상태에서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를 그릴 건데, 이 오브젝트에 뭐 쉐이더는 어떤 걸 사용하고, 메쉬는 어떤 걸 사용하고, 그리고 알파 브랜딩 킬 거고, 뭐 그리고 텍스트는 어떤 걸 사용할 거고, 그런 것들 다 상태가 들어있는 테이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하나 해준 다음에, 그리고 저 GPU에게 그려라 라고 명령을 던지면은 저 상태들을 체크해서 저 상태를 조합해서 저 상태에 맞게 렌더링 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하나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코끼리를 그리고, 또 다른 걸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뭐 쉐이더 다른 걸 쓰고, 메쉬 또 다른 걸 쓰고, 그런 식으로 이 세팅들을 다 바꾸고, 예를 들어서 알파 블렌딩이라든가 Z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그런 것들을 냅두고 바뀐 사항만 갱신을 해준 다음에
또 렌더링 해주고 하나하나 세팅해주고 렌더링해주고 세팅해주고 렌더링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상태 하나하나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쉬는 뭘 쓸지 쉐이더를 뭘 쓸지 그런 것들을 상태 테이블에 세팅해주는 게 하나하나가 커맨드예요. 그래서 CPU에서 GPU에게 뭔가 그리라고 명령을 던질 때는 이런 커맨드 버퍼라는 걸 이 큐를 거쳐서 GPU에게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이더 뭘로 하고 메쉬는 뭘로 하고 알파 블렌드 끄고 키고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커맨드가 되는 거고 이 커맨드 큐에 쌓인 것들을 이 GPU가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렌더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쉐이더라는 개념이 이때 사용이 되는데요. 쉐이더도 아까 말씀드렸던 상태 테이블에 들어간 내용 중 하나인데 이 우리가 유니티에서 볼 때는 쉐이더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쉐이더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돼 있어요. 헐 쉐이더, 테셀레이션, 도메인 쉐이더, 지오메트리, 픽셀, 버텍스 이런 식으로 쉐이더가 여러 개의 조각이 있거든요. 여러 개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유니티에서 쉐이더 코드를 작성하고 아니면 코드로 작성하던가 아니면 그래프 시스템을 통해서 쉐이더 그래픽 통해서 하던가 우리 눈엔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GPU 입장에서 넘어갈 때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쪼개져서 갈라져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쉐이더라는 게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조명이라든가 그래픽 렌더링을 다루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엔 뭐 코드지만 결국 코드가 다 프로그램 변환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쉐이더가 저 헐 쉐이더 프로그램을 변환되고 지오메트리 쉐이더 프로그램을 변환되고 버텍 쉐이더 프로그램을 변환되고 픽셀 쉐이더 프로그램 변환돼서 이 GPU 메모리 상에 올라간 다음에 이 GPU가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세팅하고 나서 뭔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좀 비용이 바꾸는 비용도 다 먹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얘기할 때 드로콜도 마찬가지지만 쉐이더를 많이 쓰게 되면 조금 뭐 쉐이더 종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쉐이더 베리언츠가 많아지게 되거나 그럼 또 성능 이슈가 발생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에 그 G램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네. 그게 용량이 요즘은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이런 있다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담아둬야 되니까 담고 나서 그때 써야 되니까 꺼내 써야 되니까 용량이 많고 그런데 PC 같은 경우는 이 VRAM이 되게 넉넉하고 많긴 한데 항상 우리는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은 이런 것들이 되게 적다 보니까 공간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슈가 생기죠. 이건 솔직히 이 페이지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엄청 크게 많은데요. 네. 이건 생코드인데? 네, 생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이 다이렉트X를 이용해서 코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냥 뭐 러프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코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게 완전 생코드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X 10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예시 코드를 좀 가져와서 좀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렌더링할 때 이런 코드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하나 세팅하기 위해서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라는 연산을 거쳐요. 그래서 이 행렬, 매트릭스 그런 연산들을 거치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카메라도 이 3D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행렬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그 행렬 처리해 주는 거. 카메라도 매 프레임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매 프레임마다 갱신을 새로 해줘야 돼요. 연산을 새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 카메라에 대한 행렬을 지금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매트릭스도 행렬도 월드 매트릭스 개념이 있고 뷰 매트릭스 있고 프로젝션 매트릭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념 지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럼 10분 넘어갈 것 같아서. 이미 넘었어. 그리고 나서 카메라에 대한 걸 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브젝트를 그리려면 오브젝트 아까 다 뭐 쉐이더 뭘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커맨드 버퍼라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그 커맨드 버퍼에 다 명령들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상태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vs set command buffer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바이스라고 돼 있는데 이 GPU에게 버텍 쉐이더는 이걸 쓸 거야 라고 지정을 해준 거야. 이 vs가 버텍 쉐이더거든요. 그러고 나서 ps는 픽셀 쉐이더
그러니까 유니티에서는 쉐이더 코드가 하나긴 한데 그게 결국엔 다 쪼개져서 픽셀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 다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뭐 헐 쉐이더 쓴다 그러면 다 이런 부분들 코드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직접 쓰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티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쓰시지만 유니티에서는 그 왜 오리가 수면 위에 잔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발 연락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 연락에 돌리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가 알아서 다 이거 하고 있다. 유니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걸 직접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그림만 보여주면은 프로그래머들은 잘 몰라 사실. 이제 코드로 보여줘야 아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와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지금 디바이스들에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보면 디바이스 하고 화살표잖아요. 이게 CPP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삽 쓰시니까 이거 점으로 쓰실 텐데 CPP는 이제 이게 포인터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으로 쓸지 화살표로 쓸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디바이스에게 IA라고 되어 있는 게 인풋 어셈블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유니티를 다룰 때는 그냥 하나의 메시지만 이건 결국 또 GPU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바이트 스트림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유니티로 집어넣을 때 이게 메시 구조고 이 버텍스가 있고 이게 UV 좌표도 있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메시가 구성되는지가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의가 돼 있는 바이트 스트림을 인풋 어셈블리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 메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레이아웃, 그러니까 뭐 포지션 사용하고 UV 사용하고 노멀 사용하고 그런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거를 디바이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를 이거 써라, 픽셀 쉐이더 이거 써라.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의 그 데이터는 어떤 걸 쓸 거다 하고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토폴로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런 지금 메시를 하나 만들 때도 메시를 하나 그릴 때도 이게 트라이앵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트라이앵글 리스트인지 아니면 뭐 스트립인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다 세팅하고 나서 맨 끝에 보시면 화면 조금 잘렸는데 드로우 인덱스 드로우 그러니까 여기서 드로우 명령을 날립니다. 드로우로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팅들을 하고 나서 드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 코드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 하나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압축하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훨씬 더 이 코드가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 렌더링 코드가 항상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는 그 예시들 그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물론 영어 자료는 더 많긴 한데 한글 자료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레트로님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한 그 비디오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마둔파님이 이제 설명한 이건 축약 영상 한 3분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워드 기반으로 렌더 파이프라인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책도 유니티 쉐이더 스타트업이랑 유니티 그래픽스 최적화 스타트업 이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보시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책 소개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경품으로 내걸 거고요. 경품. 네. 그래서 한 권이에요. 한 권이긴 한데 이거 제가 만약에 개정판을 쓰면 더 많이 받아놨을 텐데 개정판을 못 썼어요. 쓰려고 하면 뒤질 것 같아. 못 쓰겠어. 그래서 일단은 한 권인 점 죄송하고요. 클립에서 영상을 올라가면은 자유로운 내용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